글쎄요, 별로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예, 그러니까 뭐 약간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일단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설령 뭐 그 굉장히 그 극렬 그 지지자 누군가가 그렇게 왕자로 손에 그려줬다 하더라도 뭐 그분 성의 생각하면 지우면 안 되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떤 특정 개인의 선호를 지금 따질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찌됐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를 한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좀 그분에게는 오히려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지우고 TV 토론에 임했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마찬가지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분 성의를 좀 외면하기 어려워서 뭐 이렇게 지우기 어렵다라고 뭐 후보자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도 좀 들리긴 하던데 그렇게 뭐 특정 몇몇 분을 대상으로 본인이 정치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잘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이슈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에 영향을 별 못 미칠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야말로 뭐 해프닝성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그리고 뭐 윤 전 총장 스스로가 뭐 이렇게 무속 신앙에 아주 빠져 있다라든가 뭐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뭐 그런 정황은 지금 별로 안 발견되고 있고 집안 자체는 사실은 뭐 특정 종교를 굉장히 좀 열심히 믿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또 다른 뭐 예를 들어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마찬가지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윤 후보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무엇이 지금 나온 건 없거든요. 증거가.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지지층들은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려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대장동 의혹에 있어서 이 유동규 본부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 비판이 고발 사주 의혹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똑같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현직 검사가 연루됐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이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갔는데 이 현직 검사 연루, 그렇다면 당시 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지시한 바 없다라고 딱 자르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논쟁도 어제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정치를 너무 희화화한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 왕자를 그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다들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그런데 어제 윤 전 총장의 실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뭐 역술인 등등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그런 얘기가 많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부인과 장모가 역술인들을 자주 만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그런 분들 안 만난다. 장모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교수님 실언 맞습니까? 실언이죠. 그러니까 듣는 여자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점 보러 가고 안 가는 게 좋고 나쁘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여자분들이 점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이 말은 특정 어떤 성별을 구분지어서 그분들이 점 보러 많이 다니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발언이죠. 이 발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안 했다고 하면 안 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무술과 또는 주술과 전혀 관계없고 지지자들이 써준 거다. 본인은 그거 믿지 않는다. 이러면 되잖아요. 거기에 왜 불필요하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본인은 안 갔다. 이건 뭔가 이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충분한 요소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이 계속 실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도 조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선거에서는요. 특히 지금 보면 그 지지자층을 보면 홍준표 후보하고 두 분 대결을 보면요. 홍준표 후보는 여자분들이 별로 지지를 안 하고 남자분들이 지지를 해요. 근데 이 윤석열 후보 지금 반대로 여성분들이 지지를 좀 하고 있거든요. 비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하고 두 분을 비교하면. 근데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여성분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또 철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대선 후보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한테 여론에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거든요. 또 실언하지 않을까? 토론회 할 때마다 제가 볼 때 보는 사람들이 또 윤석열 후보의 입만 보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또 실언할까 봐. 그러니까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은 주의할 게 특별 성, 특별 연령, 특정 성별, 특정 연령, 특정 지역 이런 부분들을 구분 지으면 안 돼요.
그게 사실은 차별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런 발언을 해서 상당히 본인한테는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혹시 전문가시니까 이게 실언일까요? 그냥 본인의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걸까요? 평소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준비된 과정에서 온고를 갖고 얘기했다면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네. 아마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결국 여성분들이 점을 많이 보러 다닌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무거운 가운데 이런 실언,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뭐 일일 실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에 앞서서 또 윤석열 후보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위장 당원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약간 그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민의힘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고 난 뒤에 당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기존 당원에 육박할 만큼 많은 신입 당원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이 가운데 또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층들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 측에서 저지하기 위한 위장 당원들이 상당하다라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그 배경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투표를 좀 많이 해달라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다가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건데, 어제 다른 후보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후보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의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같은 발언을 한 그 배경은 뭘까요, 교수님? 일단 뭐 홍준표 후보를 견제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20, 30대가 무야홍이라고 보통 소위 얘기하는 네.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까 말씀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선거할 때부터 20대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새로 당원이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당비를 한 번만 내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20대보다는 좀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0대, 30대가 많이 들어왔을 때 본인에 대한 지지를 홍준표 후보의 경쟁에서 좀 밀릴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이 일정으로 작용한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죠. 위험하다. 이건 도전받고 있다 예컨대 이런 이미지가 생기게 되면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노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위장 당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저는 이런 얘기가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제 20, 30대 중에 정말 이번에 국민의힘에 한번 지지를 해보겠다라고 들어온 분들은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내가 위장 당원이란 얘기인가? 뭐 이런 부분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정말 의도적으로 민주당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본인이 민주당에 가서 뭐 투표를 하겠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 한두 명 때문에 위장 당원이 많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뭐랄까요, 그 기분 나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다른 후보들한테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민주당 선거인단으로서 누구를 찍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추미애 후보를 찍었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굉장히 이 위장 당원과 관련한 발언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 공격을 받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평론가님? 글쎄요, 저는 이거는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봐요. 해당이요? 예, 거의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네. 저는 보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걸 어떻게 판단 내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엄중 경고를 해야 되는 사안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봐요. 우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역선택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아예 작전 세력이 역선택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여론조사에서 역선택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당원으로 침투해서 들어와서 지금 이제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건데요. 우선 그렇게 성의 있게 작전을 벌일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작전을 펼칠 정도의 세력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아주 핵심 지지층에 해당할 텐데, 그 사람들은 본인이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라는 기록이 남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그야말로 굉장히 뭐 성의를 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불이익이 올 것까지 감수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게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그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에 최근 들어서 입당한 사람들도 꽤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번 발언을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미 그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들어온 최근에 입당한 사람들도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가장 결정적으로 앞으로 입당할까라고 마음먹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쫓는 효과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입장에서 내가 지금 들어가면 위장당원으로 오인받겠지? 그러면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각 당이 선거 앞두고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당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애를 쓰기 마련이에요. 네. 당원 배가 운동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런 노력을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기, 내지는 그런 행위 자체가 결국 위장당원 더 끌어들이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거는 굉장히 엄중하게 대응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당 지도부가 어떻게 나서는지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요일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 4명의 후보가 간추려집니다. 3명은 대충은 알겠고요. 마지막 4강 누가 오를지 여기에 굉장히 좀 관심이 뜨거운데 3대7 당원들의 의견은 30%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조사 70% 비율로 4명을 정하게 됩니다. 누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두 분께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론가님. 글쎄요. 이러면 네.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또 포함 안 시키게 되면 또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또 서운할 네.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지금 1, 2, 3위 제외하고 4위 이하의 이제 후보들은 지금 보면 지지율이 비슷해요. 근소한 차이로 뭐 이렇게 2% 그 선후 뭐 그 정도로 지금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어서 누가 꼭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뭐 오히려 저는 차라리 제 바람을 섞어서 그냥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희룡 후보 정도가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의 양강이라고 하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극우 성향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향후에 본선에 올라갔을 때 중도층 공략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뭐 아니다라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그 주변에 모여 있는 그 인물들도 봐야 되거든요. 측근들. 근데 그분들 성향을 보면 역시 좀 극우지향적인 그런 상황이어서 그 네.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그걸 결국은 보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본선 경쟁력을 좀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엔 좀 여야 마찬가지인데 이쪽은 너무 극자로 가고 이쪽은 너무 극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층 공략을 거의 지금 양당이 포기한 상태로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지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사실은 국민의당은 중도층 공략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찌됐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를 선택한 당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도 이제 뭐 뿌리 깊이 한번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탄생했다라고 전제한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 샤이 보수층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건전 보수층일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에도 잘 표출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분들 여론까지도 이제 어찌됐건 경선 과정에서는 반영이 될 거다라고 좀 본다면 그래도 좀 중도지향적인 합리적인 보수 성향의 후보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희망까지 섞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최 교수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종훈 평론가께서도 본인의 희망을 얘기하셨듯이 저도 희망 섞인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인 희망이에요. 저도. 네. 왜냐면 정말 대선 후보의 경쟁에 와서 새로운 정책적인 부분도 대안도 제시하고 또 국민의힘의 중도적 모습도 좀 보여주고 너무 극우적으로 하는 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네. 좀 안타까운 것은 지지율로만 보면 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원이 30% 정도 들어오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100% 국민 경선을 했다가 이제 두 번째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저는 우려되는 거는 소위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극우 세력들이 결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최근에 그 눈에 뜨는 게 황교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부정선거 얘기하고 계시는데 좀 황당한 얘기로 들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도 지지율이 오는 거 보면 또 그분들이 결집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는 좀 그런 뭐랄까요. 의외의 결과가 나오지까 하는 우려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면 그게 국민의힘한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결과에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의외로 또 그분들이 결집해서 극우적인 성향의 후보가 또 사이로 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